전 세계는 한국에 속고 있다. 최근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일본 학생들은 물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죠. 이에 강연을 맡은 교수와 미국 대사까지 나서서 단 한마디로 이들을 참교육시켰다고 하는데요. This is not a sort of you're the king, we're the peasants,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hen Koreans aren't happy with something, they let you know. which is really interesting, right? There is a deeply egalitarian strand in Korean society. Koreans are very proud, passionate people. Not emotional, just passionate. 최근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을 비하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일은 당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한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세운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소녀상을 허가한 것은 물론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결정했죠. 위안부 첫 증언을 한 고 김학순 할머니까지 표현한 소녀상. 그러나 이를 가만히 둘 리 없는 나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특히 오사카시 측에서 크게 반발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오사카시는 샌프란시스코와 자매결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사카 시장이자 현 오사카지사 요시무라는 크게 반발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 근거를 내세우며 당장 소녀상을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희생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며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오사카시는 자매결연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허나 시간이 흘러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와 다시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미국의 주요 지역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오사카 마츠이 이치로 시장은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를 불러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길 바라며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들이 맞다고 여기는 일본. 그러나 오바마 수석 보좌관 출신이자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도 매우 친한 이메뉴엘은 사람과 사람과의 느낌, 감정은 연결되어 있다 라며 일본의 발언을 일축시켰는데요. 무슨 말인가 싶은 그의 대답은 자매결연은 아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자매결연 웃기지 마 라고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평소 오사카 시장은 한국의 억지 주장을 믿지 말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만의 억지 주장을 펼치다가 전 세계를 상대로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문대 교수는 이런 일본을 보며 니들은 한국에게 안 돼 라고 발언해 일본을 발칵 뒤집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 명문대 교수는 한국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디렉터로 재직하고 있는 데이비드 강 교수. 그는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바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안북도 출신의 유학생이었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에 대하여 애정을 가진 데이비드 강 교수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성과를 강의하며 그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는 인물인데요. 1905년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왕들이 거처하던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 훼손되었고 궁의 뒤편으로는 조선 총독부 건물까지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6세기 이후로 통일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쭉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이것을 데이비드 강 교수는 강인하고 자부심 높은 민족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이룬 역사에 대하여 강한 자긍심을 가진 오랜 역사의 한민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 일본의 식민 지배가 얼마나 치욕으로 여겨졌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민족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왔던 한반도가 점령당하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안에 들어서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대단한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코 쉽게 꺾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가혹한 식민 지배와 수탈을 견뎌냈고 독립하여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1995년에는 결국 한국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기에 이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틴 한국.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바쁘며 한국과 달리 언론까지 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데요. 한국인들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은 강인하고 부당한 일을 그대로 보아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잘못된 일이 발생해도 그저 눈을 감고 덮기에만 급급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족성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민족성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의 자매결연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사실 세계인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차이를 알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래 지켜본 이들이라면 누구든 다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민족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강 교수의 일침. 강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대의 한국이 이토록 강국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강 교수는 한국이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지적하면서 데이비드 강 교수는 이 위치가 얼마나 특이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Just in case you don't know where Korea is, you are here. Right. It's really small if you think about it, right? Way off on the side, way up north. But it is worth trying to figure out. Korea is interesting geographically because there's a lot of things we say the most, the biggest, etc. in the world, but this is actually true. It'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the interests of the four major superpowers literally touch each other. And what I mean by that is, like, if you go to India or Iran or Iraq, USA is 10,000 miles away, Russia is 10,000, you know. Here, Korea shares land borders with Russia and China. Its closest relation to Japan is 50 miles by ferry. So the four biggest economies, the four biggest countries in the world are literally nose to nose on the Korean peninsula. 세계 경제와 정치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흥미로운 역사를 갖게 되었는지도 알려줍니다. 또한 한국은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나라지만 만약 통일된다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곁에 중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대륙 크기가 아닌 나라에서는 결코 아주 작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규모의 나라인 한국은 2004년 미국을 절반 넘게 따라잡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한 일로 삼성과 LG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내놓기도 하면서 이제는 도리어 미국보다 더 세련된 기술을 지닌 나라가 되기도 했지요. 데이비드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7세기부터 한국어로 존재했고 잦은 외세의 침략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대국인 중국의 밑에 위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정 간섭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으며 나라의 독립된 정체성을 지켜온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적인 국가의 분위기 속에서 신분 상승을 위한 방식이 과거 제도였기에 이에 따라 긴 역사에 걸쳐 꾸준히 높은 교육열을 가져온 특성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강의 말미에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임진왜란과 일본의 식민지배,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굵직한 사건만을 다룬 짧은 강의였지만 한국의 역동적인 역사를 소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현재의 경제 강국이자 문화 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도 우리나라의 강인하고 열정적인 민족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 왜곡으로 어떻게든 이미지 조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신 못 차리고 자신들이 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며 매일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에 일본은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를 곡해하는 일을 멈추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